회원국 중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대체 언론들이 보도하는 출산율의 문제점이 뭘까요? 아울러 해결을 위해 우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해결책이 없다면 현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시사포레스트입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사망 통계를 보면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 0.78명보다 0.06명 줄었는데요.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수치로서 2021년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58명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으로 회원국 중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문제시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보도하는 우리 언론들은 정말 쓰레기 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언론의 역할은 당연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 분석 및 논평도 필요한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의 역할 중에서 논평 없이 사실만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 보도라 칭하고, 이런 보도는 의도적인 왜곡이나 편향 없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서 선입견에 의한 오해를 줄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독자의 판단을 도와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허나 이런 객관적 보도는 사실의 전달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특수한 현상이나 이슈를 깊이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시민들이 사건의 맥락이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객관적 보도와 분석을 균형 있게 활용해 사건의 사실을 전달하고 동시에 심도 있는 논평으로 우리 사회에 건전한 논의를 불러일으켜 바람직한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함에도 우리나라 언론은 사실 전달에만 매진하는 바보 같은 행태로 시민들이 문제점에 깊이 있는 논의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특정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소방서에서 진화 작업을 하는데 진화가 안되고 3년간 계속 불타는 중이라면 같은 소식을 다루는 기사도 화재 진화 기간에 따라 사안의 중요도가 올라가 사실 전달만 하던 기사도 점점 사안에 관한 분석 및 논평이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허나 우리나라 언론의 기사들은 사안의 중요도에 상관없이 그냥 전달만 할 뿐 논평이 없어 사회적 논의를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식으로 각 언론사가 원하는 정치색에 따른 부분적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인공지능도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가 필요한 건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은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구당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통계를 보면 2010년 대비 2019년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는 하위층 51%, 중위층 45%, 상위층 24%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올라가는 점을 보면 결국 출산율과 소득은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체 언론들이 보도하는 출산율의 문제점이 뭘까요? 아울러 해결을 위해 우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해결책이 없다면 현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문제를 비싼 월급 받는 저널리스트들이 알려줄 수 없을까요? 한국은행과 갤럽의 저출산 원인 여론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도출되는 것은 경제적 문제로 자녀 양육비용, 일자리 불안, 여성 경력 단절, 주거비 등이 있는데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논평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여러가지 비용, 고용불안, 경력 단절 등은 결국 소득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기업과 함께 길을 찾아야 할 부분이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주거복지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지난 16년간 저출산 지원 예산이 280조이고 2020년 기준 서울시 34평 아파트의 평균 구매가는 약 6억으로 지원 예산을 주거복지 지원으로 사용했다 가정을 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약 46만여 채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이고,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더 많은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특정 소득 이하의 신혼부부가 아이를 2명 이상 낳을 경우 24평 이상의 저렴한 임대주택을 장기로 제공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끝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기사가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소식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